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늦잠이죠. 네, 어제 저녁에 까분다 싶을 때 알아봤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방송할 때 좀 말려주지 그랬어요. 비도 오고, 네, 어제 저녁에 너무 무리했어. 까불더니 결국에는 네, 알람을 몇 개를 깨부시고 네,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만 까불고요. 빨리 아침 시장에서 올려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다 지금 보시니까 네, 올라서 끝났네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6, 나스닥이 플러스 0.8. 상승 출발하고 나서 계속 상승 기조 유지했어요. 나쁘지 않았죠? 네.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 상승 기조 유지가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시뻘거네요. 물론 어저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나스닥까지도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만있어 봐. 이게, 뉴욕 증시, 요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 물가지표를 대기하며 상승했다. 엔비디아도 1.8%나 올라왔다.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거네요. 지금, 특이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미 월요일날 해드렸던 그 시황 내용 안에서 다 포함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별다른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날 시장은 지난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소화하면서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통화정책 이런 것들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해 왔던 수준이다. 네, 네가 그 정도까지 얘기할 거 알고 있었어. 그냥 해봤자 네가 한 번 정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했었던 말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률 뭐 이런 것도 다 발표가 됐는데 지금 특이하게 나타날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달하고 같은 수준. 이 실업률이 근데 조금 지난달하고 같은 수준 나왔다. 뭐, 임금 상승률은 이 정도 나왔다. 이거는 조금은, 네,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연준의 관망세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너희들 돈 잘 벌잖아요.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죠?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용도 뭐, 둔화할 때, 고용이 둔화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용도 실제로는 둔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5% 실업률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그런 완전 고용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지금 신규 고용도 늘어났을 것이다, 줄었을 것이다로 되어 있군요. 이러면은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네요. 네, 고용이 약간 둔화될 것이다. 근데 실업률은 왜 그대로이지? 네,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더 올랐다. 네, 임금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사람이 워낙, 네, 이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뭐 어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가격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얘기 나와서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뭐 개인 소비 물가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세를 또 조금이라도 보였다, 또 눈에 띌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물가 오르잖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연준이 9월에 다음 달이죠. 이번 9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8.5%. 이거 좀 내려갔네요. 네. 원래 85%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CPI 지표, 그 다음에 지금 실업률, 이런 거 두 개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발표가 되는 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점점점 내려가네. 이게 원래 85%, 90% 막 이렇게 나와서 거의 확정적이었다 생각됐는데, 지금은 78%? 네. 인상할 가능성이 20%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9월달에 동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9월달에 동결 안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2%.
인상할 가능성은 48%. 네. 와, 0.5% 인상할 가능성까지 나왔어요. 0.5% 인상할 가능성도 10%에 다른다. 야, 지금 이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11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까지는 이거 그냥 11월 달에 금리 인상 거의 없다. 네. 그냥 한 60% 정도가,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9월 달, 통화정책 나오는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시기였고요. 뭐 특이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 이거겠죠? 결국에는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크게 바뀐 거 없어. 말하는 것도 안 바뀌었어.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기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제부터 금리 동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내년 초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월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점점점 뒤로 밀려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PI 지표라든지 이 물가 같은 것들이 크게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또는 이거 뭐랄까 경기가 너무 크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장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더디게 성장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천천히 올라가면서 길게 뽑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 기대감들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게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 이제부터 올라가야 돼. 그런 시기,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또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네, 이 시장이 제약적인 정책금리가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또는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얘기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소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1.78, 메타 1.67 상승을 이끌었다. AI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0.1% 상승했다. 리비안, 루시드 전부 다 상승했는데 니콜라는 5% 정도 급락했다. 얘는 이제 급한 불 껐으니까 좀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네, 요 두 가지만 보면 되겠죠. 네, 다른 뉴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형제 등 양극재주 투자자 직격. 이건 나쁜 소식이죠. LFP 배터리. 이거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유진투자증권에서 지금 뭐가 나왔구나. 뉴스가 조금 심각하게 나왔나 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중국산 LFP 배터리가, 네, 많이 침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중국 주도 리튬 인산철. 진짜 말 어려워. 이 중국산 배터리라고 할게요.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적다. 근데 단점은 무겁다. 네. 그 다음에 충전 방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자꾸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제 주입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점점 이제 주행거리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LFP 배터리를 무시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중국산 배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러분들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딱 드러나듯이요. 실제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지금 테슬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채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지금 한병화 연구원 그동안 이제 나쁜 이야기들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우리나라 3연계 양극재 업체들의 지나친 고평가 부담이 커질 것이다. 왜냐면,
미국 시장을 제외한 이들 업체의 지역 성장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것도 제가 해드렸던 얘기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 있다. 이쪽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성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에 확 치고 들어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고 제조 원가가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조 원가가 저렴하다. 즉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 가격 낮춰서 팔아먹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보긴 해야 돼요. 이거 그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점유율이 또 테슬라의 전 모델 LFP 배터리 도입 등으로 30%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또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쪽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가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혼합물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효율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why not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삼원계 이쪽 배터리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장거리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화재 위험도 높고 막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뒤로 밀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거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심각한 도전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LFP 배터리를 채택했거나 채택할 계획을 가진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 KG 모빌리티, 도요타, 벤츠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네, 일단은 뭐 무겁고 뭐 효율이 좀 떨어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한번 충전해가지고요, 저는 요즘에 주유소 같은 경우도 주유하면 얼마나 가요? 기름 많이 넣고 하면은 탱크 큰 것들은 뭐 700km 정도 가지만 실제적으로 700km 가득 넣었을 때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전기차도 그 정도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면은 400에서 500km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개선이 돼가지고 뭐 들리는 소문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1000km 넘는 것도 개발됐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상용화된 건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600km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살짝 가솔린 섞는다 그러면 뭐 그거는 주행 거리를 뭐 가늠할 수 없는 거고요. 순수 전기차로 봤을 때 600km 넘는 것들 많이 나오죠. 물론 걔네들이 LFP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LFP 배터리가 그런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역시도 이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개발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있죠.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늦었어요. 왜냐면 BYD, CATL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미 상용화 시켜가지고 쫙 끌고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위협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만약에 진짜 심각한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쪽 삼원계 이런 쪽 우리나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이 투자자들에게 중국이 LFP 배터리를 무시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때려 죽여서 안달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거는 그냥 팩트만 보시면 돼요. 팩트만 보시면 돼요. 저런 거 다 띄고요. 다 띄고 실제로 중국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중국 배터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위협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팩트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다 네. 전망이고 예측치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한국 증시 상승 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중 간의 갈등도 완화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중장기 실적 신용평가에 부담된다. 실적 당연히 부담됩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미 다 네. 얻어 터진 부분에서 또다시 악재가 나타났을 때 그 같은 내용으로 악재가 발생했을 때 특별하게 변화될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AI 기업 루닛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암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잔열만 남은 급등 테마죠. 야, 이거 제목 잘 뽑았네요. 이거 하나 볼게요. 네. 잔열만 남았다. 즉 급등에 대한 어떤 큰 불이 꺼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은근하게 타오르는 그런 잔열만 이것도 소화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죠. 네, 자 테마주들 지금 다 그랬다 얘기예요. 빠르게 식은 초전도체 테마, 맥신 테마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죠. 어제 조금 들썩들썩 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내려갔어요. 맥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정말 뭐 하루가 멀다고 막 터져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 쫙 퍼지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된다라고 본다라면 이 대형주 흐름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외국인들이 자기들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초전도체 테마 이쪽 서남 그 다음에 뭐 덕성 원익 PN이 탑 엔지니어링 파워 로직스 이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초전도체 관련한 얘기가 지금 이번 달 말 정도 했을 때 뭐 검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얘기가 없는 건가요? 네, 저도 아직 얘기 본 게 없어서. 근데 곧 네, 시간이 다가오는데 지금 말이잖아요. 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라서 네,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테마주 대부분이 1,000억원대 중소형 종목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약간 이제 변수를 많이 만들기 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초전도체 테마에 이런 신성 델타테크, 맥신의 휴비스, 양자 컴퓨터 우리로 얘네들이 대장주입니다. 네, 얘네들이 대장주인데 얘네들은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는 근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 신성 델타테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테마주 열풍이 사그라지는 추세인 만큼 향후에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테마주 가지 말고 네,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하면 성장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된다. 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네, 기술주 위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되겠지만은, 얘네들 위주로 쭉 치고 올라가는 이 성장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주 위주로,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주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상승 쪽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주, 네,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테마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것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네 잔불이 남아서도 다시 불 붙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 보니까 인기검색어에 STX,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넷, 포스코 DX 나와 있잖아요. 인기검색어. 그러니까 지금 2차전 쪽에만 물리는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만 떨어지고 지금 다 올라갔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얘네들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양극재 쪽에 대한 에코프로는 조금 네 시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 엔비디아 1억 불 샀다. 네. 엔비디아 주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네. 신기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뭐, 특이사항은 그 다음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별다른 거 없어 보이죠? 네. 특별한 거 없어 보이죠?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오늘은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얘기가 점점 길어져서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이야기 마쳐보고요. 늦잠을 안 자야 되는데, 밤에 너무 까불면, 네, 새벽에 늦잠을 잔다. 이게 다 교훈이에요, 교훈.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말자. 설레발 치지 말자. 네, 이런 거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네, 저녁 방송이 즐거웠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